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마지막 방송 시간이네요. 벌써 하루가 훌쩍 갑니다. 훌쩍 지나가네요. 오늘도 좋은 일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가지고 좀 올라긴 올랐는데 저는 아직까지 불안하다고 봅니다. 불안해요 지금. 왜냐, 이 정부가 이 시원하게 아주 스피드 있게 그에 대한 그 세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곧바로 하면 되죠. 없었던 걸로 하든지, 아니면 세법 더 예를 들어서 세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억에서 100억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50억 유지한다든지, 뭔가 나와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아직까지 말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또 무슨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면은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뭐 그냥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일단 세금만 뜯어내면 장땡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진짜 뭐 대통령실 그 누구야 대변인 그 여자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응? 답답합니다. 에휴, 제가 뭐 큰 기대를 하는 게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국장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은 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 거라 하십시오. 어차피 세금 낼 거 차라리 미국 주식 또는 그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ETF 위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한국 주식 했다가 나중에 상투 잡습니다. 나중에 또 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주식 투자 권유도 안 하지만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했다가 낭패 보는 것도 많이 보고 원망하는 것도 보고 항상 물고 짜고 뭐 그럼 뭐합니까? 일은 다 저질러져 가지고 벌써 결과가 나가버리는데, 제 영상을 보고 이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심으로 하지 마세요. 뭐 여러 많은 뭐 주식 채널 같은 거 많죠. 채널 많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슈퍼 개미 나오고 뭐 단타 영상 나오고 이 별의별 영상 나오는데 진짜 힘들어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흔하지가 않고 잘 영상 그런 것도 올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멘탈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은 이 주식 투자가 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ISA나 뭐 연금 계좌나 IS 연금 계좌, 뭐 IRP 그런 계좌에서 그냥 모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ETF 뭐 이런 거 위주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도 받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지.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인생을 한 방에 바꾸겠다, 팔자 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 그 전재산 걸린다거나 몰빵 때리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빚내고자 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옛날에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그거죠. 신용이죠. 신용 끌어다 가지고 막 삼성전자를 막 몰빵 때리더라고. 응? 그 삼성전자 한 유튜브 했었는데 그 사람도 아니 왜 쓸데없이 신용을 써가지고 아무리 주가가 뭐 오른달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 신용을 써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냐고 몰빵 때리냐고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옛날에 보니까 결국 봐봐 주가 빠지잖아.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한참 그때가 7만 전자일 때 거야. 우선주 7만 전자 때. 그 우선주 보세요. 4만 전자까지 갔잖아. 그 신용 쓰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또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유튜버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깨달은 게 있겠지. 뭔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교훈 삼아서 배우고, 투자의 뭐 기법이나 이런 것은 뭐 배울 건덕지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나마 배울 만한 것은 뭐 멘탈 정도 배울 겁니다. 그냥 그 돌아가는 소식들 어느 정도 체크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저렇게 했다고 나도 따라서 한번 해볼까? 신용 써볼까? 레버리지 써볼까? 하다가 결국 매덕 날려먹고 아니면 막 팔지 않으면 손해나겠지만은 엄청 고생하잖아. 이자 계속 내야지. 이자. 응? 이자 내야지. 마음도 상처받지. 돈이 갑자기 급할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 왜 바보같이 돈을 급한데 돈을 그 급한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집을 사야 한대. 집을. 얘를 집 한 3억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그런데 한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주식을 사버린 거야. 이때 좀 올라가면 팔아서 이 집값 갚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사자마자 주가 폭락을 해가지고 이 반토막 나버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 이제 결국은 와이프한테 들켜가지고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머리빨 다 뜯겼죠. 거의 뭐 이혼 위기 그 참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응? 절대 그런 일이 없어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부정적인 얘기인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가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모르는 기업 절대 하면 안 돼. 모르는 기업들은 진짜 공부해. 저도 모르는 기업은 아예 엄두도 안 됩니다. 하려면은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더라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 그냥 섣불리 했다가 골로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의 증세안에 급락했던 증시가 곧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지난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낙폭을 한복에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코스피 지수 3140선은 비교적 탄탄하게 다져가는 분위기더라.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28.34포인트 올랐습니다. 3147.75 약보합세로 출발했는데 나름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금요일에 대규모 매도 폭탄 맞았죠. 이 매도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들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들어오긴 왔어요. 들어왔는데 또 빠져나갈 수도 있어. 여차 싶으면은. 다만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수가 크는데 매수 규모가 영 찝찝합니다. 기관 애들이 1318억 정도 순매수해가지고 증시를 이끌었고 순매도세로 장을 시작한 외국인들이 장마감 직전 순매수로 전환해서 833억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은 3천억 정도 홀로 순매도를 했죠.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한 10억 원으로 하향을 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35%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당초의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기조가 확인된 거죠. 증세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 매물을 내놓다 보니 이 주가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희석될 거랍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참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장 안 하는 게 여러분들 도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는 증시 급락을 초래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 일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세제 개편안 변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 여당 내 논의 진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안은 정부 안이 공개될 것일 뿐 하여튼 국회 제출 이후로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9월에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연말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발표되는 만큼 정책 수혜 업종은 4분기 후에도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보니까 웹툰, AI 등에 대한 지원책이 당기다 보니 이 관련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뭐 NHN, Y랩, 키다리 스튜디오 좀 올랐죠. AI 분야에서 관련 업종이 대체로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오후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 결과가 나오면서 희비가 좀 엇갈리네요. 이외에도 KTNG가 고배당 성향과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5%대 상승 마감을 했네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정들이 있는데 한번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은 선방을 했고요. 지금 유럽장도 오르네요. 영국은 0.27%, 프랑스 0.8%, 좋은 흐름입니다. 독일이 좋네요. 1.23%, 독일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필라는 이제 좀 빠졌는데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요? 한 1% 내외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달러가 1385.2원이야. 확 깎였어요 또. 이거 참 가지고 노는 것 같아. 달러 일본엔 147.37엔, 유가는 67.33달러, 일본 엔화는 937.43원, 유로화 1601.57, 중국 위안화 192.83원입니다. 휘발유 1670.16입니다. 0.78%. 조금 0.78원 올랐고요. 국제금가 3399.8, 국내는 149,497.73원. 금값이 꺾고 좀 엇갈리네요. 국제는 오르는데 국내 금값은 빠지고. 미국 국제 10년물은 4.239입니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선물은 지금 많이 올라요. 다우도 오르고 S&P 오르고 나스닥 0.8%, 그리고 러셀도 0.76%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69,700원인데 내일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미국장 좋으면은 7만원 갈 것 같아요. 7만 1천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갑자기 사진 이상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국장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왜냐면 너무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많아. 리스크. 정치인들이 가지고 놀고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뜻한 바가 아닐 수 있어요.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고, 외인들이 갑자기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너무 요동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불안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단기 투자나 단타에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미국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ETF 위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국장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괜찮은 기업 아닌 이상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정부에서도 빨리 그 결정을 해줘야지. 이거 시간 질질 끌면은 사람이 속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